자, 오늘은 두 번째 경기까지 함께 하셨고요. 이제 세 번째 경기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T1 그리고 T1이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유일한 팀 프레디 프리온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프레디 프리온이 그러니까 최근에 안 좋다가도 갑자기 또 연승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해지고 있는 프레디 프리온데 T1 이번에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전적을 보니까 프레디 프리온도 7승 5패라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맞아요. 최근에 더군다나 좀 돌진형 조합을 굉장히 잘 다루면서 진짜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T1 같은 경우에는 요 최근에 리그 초창기에 비해서는 슬슬 상대 팀들한테 좀 좁혀지고 있는 느낌이 살짝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 경기가 또 기대가 됩니다. 사실 T1의 독주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른 팀들과의 어떤 수준의 차이가 느껴졌었는데 다른 팀들이 이제 합을 맞춰가면서 올라오면서 상향 평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분명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가 누적되면서 팀들이 이제 어느 정도 T1이 그러니까 잘했었잖아요. 잘하니까 그런 걸 뭐 보고 따라하는 거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기력의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프레디 프리온이 처음 잡아냈을 때도 아주 변칙적인 뱀픽이 있었거든요. 자, 오늘은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는 살아서 플레이오프로 장까지 살아서 간다. 프레디 프리온입니다. 네, 프레디 프리온입니다. 확실히 비니 선수가 저번 경기 킬을 많이 먹으면서 킬 1위가 됐거든요. 네. 과연 오늘 그것을 유지하면서 또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확실히 저는 정훈 선수도 잘하지만 비니 선수가 정훈 선수와 그러니까 정훈 선수랑 진영 선수가 만들어주는 그 판에서 딜을 하는 능력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리그 킬 1위가 바뀌었다. 압도적인 킬을 어제 뿜어내면서 비니가 올라왔거든요. 그 중심에는 또 정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인 어시스트가 2위예요. 1위가 누구냐? 바로 에스퍼입니다. 아, 그렇죠. 자, 버서커와 함께 이 호흡을 경쟁을 하고 있는 비니, 그리고 정훈과 에스퍼의 어시스트 경쟁. 우리 또 중계진 중에서 어시스트 4천 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부분이죠. 그렇죠. 자, 이에 맞서는 팀입니다. 프레디 프리온을 상대로 이들이 보여줄 전투력이 기대가 됩니다. 최강 T1입니다. 네, T1입니다. 요 최근 경기력이 실제로 젠지한테 지기도 했고 바로 어제 경기인 농심전에서도 초반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좀 지속이 됐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다 보니까 오늘 경기력을 좀 다시 다잡고 이 1위만의 그런 파워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1위 하면 버서커 선수가 어제 전까지만 해도 킬 전체 1위였었는데 처음으로 2주차 때부터 지금까지 고수해오던 1위를 뺏겼어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T1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바텀 쪽에서 POG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상체 쪽에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게임도 일찍 끝났었고요. 근데 최근에 바텀 쪽에 POG가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게임이 어느 정도 길어지고 있고 미드 정글에 약간 그 파괴력이 예전만치 못하다라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초반부터 뭐 로치 선수를 비롯해서 미르 선수까지 이 두 선수가 캐리하는 구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던 T1의 패턴이었고요. 지난 경기에서 43분간의 혈투 끝에 애쉬 서포 와 변칙적인 기술로 승리를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이때만 해도 이제 버서커의 카이사와 에스퍼의 세트 이 바텀 듀오가 정말 무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시절이었는데 네. 정말 LC 서포터라는 정말 놀라운 조합.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진영 선수가 니달리를 플레이할 때 굉장히 특이한 플레이 보여줬어요. 캠프 위주가 아니라 3명이 뭉쳐다니면서 포킹 구도를 만드는 전략이 굉장히 주요했는데 요즘 최근에 좀 새로운 메타를 선구하는 것 같아요. 막 갈리오 헤카림 위주로 냅다 박는 약간 이런 조합도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것이 타워 안으로 숨었는데도 지금 애쉬가 그리고 미스포춘이 그리고 니달리가 창까지 던져주면서 정리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저 확실히 프레디 프리온이 최근에 헤카림 갈리오로 좀 재미를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T1이 그것을 배날지 아니면 우린 저걸 대처할 수 있다라고 준비를 해왔을지 그게 정말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들이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특히 프레디 프리온이 T1을 상대하면서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또다시 애쉬 서폿이 나올까요? 기대가 됩니다. 네, 프레디 프리온은 실제로 나르와 레넥톤 밴을 정말 많이 하는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밴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강변 해설이 좀 강조드렸지만 요 최근에 이 갈리오 헤카림 조합을 워낙에 잘했었다 보니까 세트 아지르로 상대할지 아니면 밴을 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를 저희가 이렇게까지 길게 언급한 적은 없는데 그 당시에 애쉬 서폿이 등장해서 스킬 가속을 엄청나게 가져오면서 거의 1분에 한 번, 40초에 한 번씩 계속해서
오르마사를 날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궁극기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 하는 2-30초에 한 번씩 네 수정화살 수정화살을. 날려줬었거든요. 네. 좀 신기한 거는 사실 아펠리우스를 저격하기 위해서 쓰레쉬 밴을 하는 그런 팀들이 많은데 쓰레쉬를 밴하지 않고 아펠리우스를 밴했습니다. 릴리아를 먼저 가져갑니다. 그래서 확실히 궁금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레넥톤이 없어서 니달리를 뽑으면 다른 챔피언으로 좀 효율을 맞춰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혹시 상대가 갈리오를 하면 세트도 할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릴리아를 골랐기 때문에 또 갈리오 확률이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자, 니달리를 먼저 가져가고 있는 T1. 어떤 우디르가 안 나왔네요. 네. 뭐 루시안까지 가져가나요 T1은? 정글들을 먼저 선택하긴 했는데 트리스타나 있는 우디르가 풀렸고 미드까지 쓸 수 있고 원딜까지 쓸 수 있고 만약에 미드로 간다 해도 니달리가 AP 정글이기 때문에 미드에서 AD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미르와 버서커 아직까지 트리스타나의 주인은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숨기면서 뱀픽을 진행하고 싶은 것 같고요. 아직 이렐리아가 남았기 때문에 루카르스의 메인 카드인 아트로스를 좀 빠르게 뽑기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딜부터 좀 깔끔하게 뽑아주려는 것 같네요. 자, 무난하게 비니의 카이사를 갖추는데 성공했고요. 그러니까 정훈 선수가 이니시를 도맡았을 때 팀이 워낙에 강해지다 보니까 네. 서포터를 이니시형 챔프를 뽑아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후픽을 뽑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정훈 선수는 항상 상대 서포 보고 고르는 걸 좋아해서 네 이런 식으로 차라리 탑 쪽이 좀 먼저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사이온. 이러면 또 이렐리아가 한 번 더? 가능하죠. 네. 이렐리아 한 번 더 가능합니다. 혹은 원딜을 따라갈지 트타를 원딜로 고정할지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미드 탑 쪽을 그냥 뽑던지 오, 예. 이렇게 되면 원딜 트리스타나 그리고 미드 신드라가 확정이 됩니다. 한 번 더 감출 줄 알았거든요. 네. 자, 아지르픽. 아제르 같은 경우에는 혹시 사이온이 미드로 올 수도 있다는 가정도 해서 네. 뽑아준 느낌도 좀 있고요. 어허. 이렇게 되면 좀 받아치면서 카이팅 구도를 설계해야 되는 T1 조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미르 아지르. 네. 그럼 좀 이니시형 서포터를 저격해주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일단 프레디 프리오는 나머지 두 챔피언을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사이온이 있는 것 자체가 달려드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사이온 선픽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느 정도 위쪽에서 나르 같은 거를 배내놓고 사이온을 하면은 좀 괜찮다라는 그런 평이 많기 때문에 블루에서는 어차피 상대가 탑을 숨기면 카운터를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이온은 조금 빨리 뽑아주는 모습입니다. 저는 롤챔스에서 보고 그리고 챌린저스 리그에서 보고 사이온을 해봤는데 네. 죽고 나서 플레이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넉넉하지 않더라고요. 칸 선수가 인터뷰로 솔랭에선 하지 마세요 예. 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죽고 나서 뭐 킬을 하고 막 더블킬하고 이런 그림을 보고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많이 달랐습니다. 혼자서 만들긴 좀 어렵다 예, 보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렐리아 밴 안 하나요? 이 로치 선수가 한번 다루기도 했고 사이온을 만약 탑으로 쓴다 그러면 좀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카밀 밴. 자, 탑에다가 두 장의 밴 카드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프레디 프리온. 로치에 대한 견제죠. 알리스타를 골라주는 게 제일 무난하고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오, 볼리베어? 이거 서포터를 막 네, 비교주네요. 그러네요. 실제로 볼리베어가 이 탑 쪽에서 탱커 대전에서 굉장히 힘이 좋고요. 그러니까 서포트 오픽을 주는 이유 자체가 정훈 선수가 항상 후픽을 했을 때 뭔가 라인 주도권도 잘 잡고 그렇죠. 정훈 선수가 발이 풀렸을 때 강해지는 프레디 브리온이다 보니까 차라리 에스퍼에게 후픽을 줘서 라인 주도권 확실히 잡자라는 생각이 T1의 오늘 뱀픽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라인전에 있어서 뭔가 상대를 보고 서포터가 대처한다라는 생각으로 자, 그라가스 그리고 오. 예. 와! 키아나! 이럴 수가! 그러니까 이게 싸움을 열고 싶어하는 조합을 항상 설계하는 프레디 브리온인데 네. 과연 어떤 챔프를 여기다 섞을지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예. 나온 건 키아나.
지금 키아나 때문에 이거 포지셔닝은 바뀌진 않겠죠? 네네. 그라가스가 서폿으로 가고 키아나가 미드로 가는데 네. 오 색다르네요 확실히. 와 그것도 미르를 상대로 그리고 미르가 사실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게 아지르거든요. 그렇죠. 예전부터 키아나가 아지르 상대로 좀 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예. 아지르 같은 경우에 챔프가 약간 서서 상대를 이렇게 찔러줘야 되는 챔피언인데 그렇죠. 키아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날쌔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스킬이 많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거든요. 와 키아나 나왔고 사이온에다가 서폿 그라가스 이것도 엄청나게 싸움 걸어댈 것 같은데요. 와 상당히 거친 프레디 프리온이 역시 T1을 상대할 때 뭔가 매서운 한 장을 준비해왔고 지난번에는 이게 통했어요. 근데 오늘 이 통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점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레디 브리온이 그런 조합을 새로운 조합을 가져왔을 때 그거 수행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느 정도 뛰어나기 때문에 물론 저는 아지르가 잘한다라면 키아나의 역할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프레디 브리온이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아 키아나 미드 참 바텀에서 새로운 카드를 신선한 시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드 쪽에 프레디 프리온의 승부수가 띄어집니다. 그렇죠. 실제로 잘만 풀리면 니달리 같은 챔피언들 지나가다 죽을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길 가다가 네. 사라져 있어요. 자 그러나 미르 상대는 미르입니다. POG를 1라운드에 최다 득표를 받았었던 미르기 때문에 결코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훈이 그동안에 확실한 이니시의 카드와는 다른 그라가스를 선택했다. 요것도 굉장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분위기를 상당히 좋게 끌어올리면서 7승 5패를 기록하고 있는 프레디 프리온 그리고 10승 2패의 패왕 T1이 맞붙었습니다. 승자가 누가 될지 경기 속에서 확인하시죠. 환영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프레디 프리온이 파란색 블루 진영에서 경기를 펼치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T1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조합으로 봤을 때는 프레디 프리온의 파괴력이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라인전 구도가 T1이 다 좋습니다. 미드도 좋고 탑도 좋고 바텀도 좋고 심지어 정글까지 턴잡이에 유능한 이 니달리기 때문에 이 라인전은 당연히 T1 쪽에 유리한 게 정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를 얼마만큼 버텨내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결국 오늘 이 경기는 사실 정훈 선수가 먼저 뭘 만들어내기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라인전부터. 그 라인전부터 T1이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그 정훈 선수가 어느 정도 라인을 포기하고 한번 움직이면서 키아나가 풀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라가스가 미드 쪽에 자 자리를 먼저 잡아줘 보고요. 자 진영과 루카룩스도 뭔가 작전 수행을 들어갑니다. 칼날부리를 빼먹으면서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것 일단- 같죠. 왔는데 루카르스 Q장전 하면서 칼날부리 빨리 먹여주고 있어요. 오, 자 모글리가 이거 뺐나요? 잠깐만요. 빨라요. 이래, 미래 이래 먼저 찍고 오. 모글리 노려주는데 이름 쫓아냈죠? 자 여기까지 레드 못 먹었어요. 이러면 그렇죠. T1의 정글릭이 또 한 번 꼬입니다. 와, 그러니까 T1이 항상 그러니까 정글러가 망하고 시작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많았죠. 정글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상대가 1레벨에 좀 잘 준비를 해와서 망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심지어 니달리예요. 그렇죠. 오 진짜 이거는 사건이 터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T1은 이런 식으로 정글이 꼬였을 때 계속해서 정글에게 좀 적극적인 도움을 주면서 바위비게 챙겨주고 케어를 집중적으로 해주면서 이걸 만회시키는 그림들이 항상 나와줬었습니다. 그렇죠. 참 모글리 선수가 힘들 때마다 풀어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네. 라이너의 도움을 받았었고요. 그런 부분을 기대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라인전을 압도해야 되는 T1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와, 진짜 힘들어 보이네요. 2레벨 구하고 벌써 집에 갑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니달리라는 챔피언 자체가 이렇게. 근데 그만큼 미드도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니달리 입장에서는 바텀 라인 주도권으로 상대 정글러 카정을 가고 싶었을 텐데 릴리아가 어느 정도 그걸 예측하고 먼저 와서 먹고 있기 때문에 네. 니달리 정말 이거 힘들어 보입니다. 와 지금까지는 노루보다 센 표범. 표범보다 센 노루. 그렇죠. 초식이 육식을 이기는 장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게 싸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바텀 쪽에서 푸시를 만들고 있는 T1이니까 레오나 합류시키면서 바이게 껍질이라고 하죠. 껍질 벗겨주고 니달리 좀 먹여주고 이런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바텀 라인전은 T1이 초반에는 조금 밀어주는 구도로 형성이 되고 있고
자, 말씀하신 대로 요런 케어거든요. 집중 케어. 그렇죠. VIP 서비스. 껍질 벗겨주고 너 먹어라. 힘들지? 도와주고요. 모글리 회장님 힘내세요. 이러면 또 볼리베어도 내려가서 껍질 벗겨주고 니달리가 먹어주고 이게 필요하긴 해요. 그렇죠. 네. 이런 유기적인 움직임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그래도 여유가 없어서 나는 가야 해 하고 갔고 키아나가 이제 라인을 땡겨 먹고 있다 보니까 아지르가 살짝 움직이는 무빙을 해주고요. 근데 이거 니달리 먹을 수 있나요 이거? 네, 이게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은 사실 텐데요. 오 참. 어이구. 어이구야. 와. 싸움. 이번 사이언이 옵니다 이러면. 근데 이게 싸움이 나면 피아나가 상태가 안 좋을 때 키아나가 좀 세요 지금. 이거 담배를 아니 차이로 근데 빼요, 진짜로. 얼음이 아니어서. 미르의 위치가 애매합니다. 자, 끊기고 그래도? 로치가 합류가 빨라요. 루카룩스 그래도? 로치. T1 자, 2대1 교환으로 끝나나요? 와 이러면 니달리 다 풀렸죠. 다 풀렸어요. 자, 괜찮아졌어요. 초반 꼬였던 거 또 상세가 됐습니다. T1은 모글리가 꼬이면 어떻게든 다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로머가 점화 스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되게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여기서 얼음을 주어서 먼저 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번째 Q 스킬을 미드 선수가 피한 것도 굉장히 컸고요. 네. 그렇죠. 반대로 모글리는 선창을 맞추고 싸움이 열린 것도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이겼어요. 이러면 다 풀렸죠. 다 그리고 풀렸어요. 아지르는 팔목 보호대까지 갖춰졌고. 그렇습니다. 팔목 보호더가 생기면 이런 암살류 AD 챔피언들은 라인전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맞으면서 때리거든요. 아지르 같은 경우에. 자, 일단 단단함을 선택한 아지르와 그리고 스피드를 선택한 신발을 먼저 간 키아나. 키아나는 어쨌든 라인전 지속되면 힘들거든요. 밀고 도망가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CS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돌기 전에 뭔가 라이너들의 그러니까 다른 라인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편하게 밀고 약간 로밍을 가는 그런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양쪽 다 점프. 주도권 있는 게 아니니까 탈진 뛰면서 탈진 걸고 정훈 일단 살아가죠? 입니다만은 툭툭 정훈 쪽 여기까지 양팀 서포터만 체력이 많이 깎였습니다. 버서커 선수는 집 타이밍을 잘 잡고 아이템을 사온 상태였고요. 비니 선수는 아직 집 타이밍을 못 갔던 상태였기 때문에 네. T1에서 먼저 싸움을 걸었고 이렇게 교환을 하고 나면은 그라가스 앞쪽에 못 있게 되면은 라인을 밀기 위해서 정글라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배치기. 자, 진영이 합류를 합니다만은 이거 니달리도 와요. 탑을 모글리. 근데 들어가기엔 좀 부담이 되고요. 이것도 싸움 길어지면 또 갑자기 키아나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뭐 레벨링에서 역전을 시킨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정글러의 턴을 빼준 것도 바텀이 잘했기 때문에 릴리아가 여기 와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이 시간에 니달리는 정글 돌면 돼요. 자, 부지런히 모글리도 그 차이를 조금씩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반지도 사왔고 아이오니아 장화 신으면서 니달리는 최대한 복구를 하는 그림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 탑 쪽에서 역시 탱커의 제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볼리베어가 라인전 주도권 잘 잡아내고 있고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뭐 킬이 나오기 상당히 힘든 대결 구도로 보여지는데 로치가 또 솔로 킬을 만드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선수고 또 초반 1킬을 먹은 것 약간 변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또 탱커 대전이라서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킬각은 좀 안 나올 수 있는데요. 네. 그래도 푸시 주도권 잡는 것 자체가 정글러한테 이런 큰 도움을 주니까요. 오. 자, 모글리가 이제는 과감하게 카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정훈까지 합류, 에스퍼도 합류했죠. 바이게 싸움. 이러면 트리스타나가 전령이 곧 나오기 때문에 일단 먼저 움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너무 빨라서 다시 바텀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러면 어쨌든 T1 입장에서는 미드랑 탑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먼저 라인을 밀고 아마 위쪽 자, 아이스포가 과감하게 바텀 복귀하는 길에 한번 물어봅니다만은 여기까지. 진짜 최대한 도와주네요. 모글리 형 빨리 살아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같은 팀원 선수들이 진짜 최대한 도와주고 있고요. 지금 거의 다 살아났어요, 모글리. 네. 예. 어시스트 2개 기록하면서 풀려나가고 있고 이제 정글링에도 가속이 조금씩 붙기 시작합니다, 모글리. 그러니까 여전히 한타 힘으로만 생각하면 프레디 프리온 조합이 파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줄 것으로 보이고 T1은 이 라인전 압박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잡아줘야 돼요. 계속 압박해주면서 바텀 듀오가 2대2로 주도권을 잡고 강가 쪽으로 먼저 움직이면 전령을 칠 수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프레디 브리오는 따라오긴 하는데 트리스타나 레오나가 먼저 오고 또 키아나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5대5 설계를 하는 것 같죠. 키아나 상태가 안 좋기는 한데 이 싸움 무난하게 가면 우리가 안 좋다라는 생각으로 어허, 네. 그러니까 이게 라인전에 계속 서 있으면 불편한 게 유지가 돼서 싸우고 싶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로치 쪽. T1도 똑똑하게 야 이거 싸우는 거 안 좋아. 5대5 쟤네 좀 세. 우리 라인전 하자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또 프레딧이 이제 가거든요. 오, 역턴. 알고 있고 이거 T1 모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 관리 잘해야 됩니다, 프레딧. 싸움 설계 로머가 숨으면서 키아나 궁극기 일단 가까이서 정훈이 세요. 6레벨이에요. 정훈이 6레벨, 에스퍼는 5레벨인데 진영 선수의 HP가 전령에 많이 달았거든요. 네, 자, 이거 한 키아나 번을 진입. 쫓아낼 수 있는 어, 술동 키아나. 폭발. 네. 아니 이거 스턴. 그걸 파이터. 뒤로 몰고. 야 이거. 아 근데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 점프. T1이에요. T1이에요. 점프. 진영 쪽을 와. 붙어주면서 트리스타나가 활개를 칩니다. 버서커. T1. 로치가 살아서 오. 갈 수만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게 그라가스가 먼저 들어가면서 한타가 열렸는데 호응이 뭔가 그러니까 그라가스의 궁극기 자체도 조금 잘 써진 게 아니라 뭔가 좀 따로따로 놀았거든요. 네. 그리고 아지르 황제의 진영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미래의 황제의 진영으로 프레디 프리온이 정상적인 한타를 할 수 있는 구도가 붕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싸움 스타트 말씀하신 대로 그라가스 궁극기가 막 그렇게 좋게 들어간 건 아니었고 그리고 또 또 1인 수터 폭발이었거든요. 릴리아는 뭐 한타 때 이미 HP가 많이 없어서 야 여기서 황제의 진영 딱 터트리면서 카이사 잡아줘. 버서커가 점프. 자, 상반된 궁극기 활용이 결국에는 조금 불리해 보이던 T1의 한타 대승을 만들었고, 자, 프레디 프리온 초반에 아주 중요한 승부의 기점을 내주고 맙니다. 이러면 지금 보시면 아는데 볼리비아 템하고 아이템을 보시면 그러니까 아이템하고 저 킬스코어를 보시면 네. 말도 안 되게 단단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저런 식의 돌진형 조합들에게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거는 앞라인을 지키고 있는 탱커예요. 근데 탱커가 저렇게 컸다는 얘기는 T1이 정말 상황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로치가 지금 벌써 3킬, 3어시스트. 그러니까 결국 계속 무한 주도권일 거거든요.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밀다가 만약에 키아나가 HP가 없을 때 미드에 가서 뭐 다이브를 또 해줄 수도 있고요. 네. 정말 그러니까 T1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 탑라이너보다 지금 한 1300골드를 더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미드는 CS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키아나는 이렇게 라인에 오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지르 대 키아나 구도는 결국에 키아나가 계속해서 싸움을 여는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정글 주도권이나 바텀 탑 주도권이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안 나오고 있고 첫 바이게 싸움에서 졌던 게 확실히 좀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죠. 자, 결코 가볍지 않은 차이로 지금 두 팀의 갭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변수를 또 만들어 보려고 땅굴로 들어갔는데 지금 안 와요? 안 해. 못 들어갔네요. 자, 그러나 챌린저스 리그는 T1 경기라고 하더라도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처음 오신 가족분들, 우리 챌린저스 가족이 집 오늘 가는 되신 분들이 척하면서? 계신데 집 가는 척하면서 오히려 뭐 유혹을 하는 거죠? 유혹! 유혹을 하는 거죠? 이야 버섯고 자기를 유혹에 대한 반응? 자기를 막는 플레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억제기. 내 안의 억제기. 거의 그 뭐라 해야 될까 두 번째 자아가 안 돼 하고 어. 막은 느낌. 약간 손가락이 하면서 그냥 막 누르는 것 같긴 한데 와 반응 좋네요. 내 팔꿈치와 어깨와는 그렇죠. 다른 손가락의 무빙이 나와줬습니다. 그렇죠. 그 점프 잘못 뛰었으면 와, 큰일 날 뻔했는데. 와 재밌네요. 앞으로 지금 한번 날아섰으면 지금 잠들고 야. 고이 잠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만큼 네. 집중력이 뛰어나다. 반응 네. 속도도 좋고. 네. 다시 볼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좀 다시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옵저버는 또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또 한번 우리 옵저버님 가능한지 한번 갑자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그림은 아니에요, 여러분. 밀렸네요, 네. 그렇죠. 다시 볼만한 장면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또 재밌는 부분이긴 하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먹었던 전령으로 바텀 쪽에 풀어주면서 바텀 듀오를 키웠네요. 자, 바텀 듀오가 무난하게 또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다른 라인 다 알아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T1 입장에서는 바텀만 조금 더 균열을 내주면 게임이 쉽거든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요 장면이거든요. 요때 이제 내 안의 자아는 달려들어라. 특히 흑점 폭발이 터질 때는 이거는 점프 뛰어야 되는 각인데 어휴. 바로 맞고 뭘까? 후진. 백빙을 누가 찍어준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엔 공중에서. 모글리 선수가 예. 야 거기 릴리아 있을 수 있어라는 말 듣자마자 전멸을 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우, 예술적인 반응 속도. 만약에 POG가 누군가에게 온다면 물어보긴 해야겠다. 날면서 공중에서 어떻게 된 거냐. 비행기도 저런 유턴은 못합니다. 공중에서 신들린 듯한 유턴을. 그래서 5,000 골드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합적으로 당연히 꽝 한타에서 힘이 있는 건 맞는데 네. 이게 또 미드 쪽에서 격차도 너무 크고 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 탱커 라인 레오나 볼리베어가 워낙에 잘 컸다 보니까 상대 진입 막기가 좀 쉽거든요. 저 지금 키아나가 결국 마르고 있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아나는 어느 정도 궁극기를 계속 돌리면서 싸움을 만들어주고 킬을 교환을 하면서 빨리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안 나오고 있죠. T1이 너무 지금 잘 컸고 그걸 잘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빨리 바텀 라이너들이 탑으로 올라와서 키아나가 미드 포탑을 주고 그냥 한번 싸움을 여는 것도 전 좋아 보입니다. 자, T1이 탑 쪽으로 좀 힘을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자 다시 정훈 선수가 커버를 하고 다른 챔피언들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1 입장에서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최대한 라인 주도권 이용해가지고 시야 장악만 하고 상대가 싸우려는 움직임 보이면 벗어나서 다른 데서 이득 보고 이렇게 똑똑하게 플레이하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마음 편하죠. 여유 있고. 그리고 프레디 프리온 같은 경우 항상 힘들 때마다 정훈 선수가 해줬는데 그라가스는 그렇다고 막 진짜 혼자서 많은 걸 만들기 어려운 챔피언이라서 네. 그래서 앞서와 이제 모글리 이거 초반에 망했던 모글리 맞습니까? 아니 이거 라인전 애들 예? 창받고 집 가고 있죠? 피했다기보다 빗나갔다가 정확한 표현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T1이 또 이런 운영적인 부분에서 깔끔하거든요. 상대한테 기회 안 주고 유리한 거 굴리는 능력이 대단해서 미드 선수 혼자 깼어요. 이 와중에 미드가 라인전 압박하면서 미드 다 얻어냈고 프레디 동시에 전령.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프레디 해야 해요. 이거 해야 돼요. 보고 근데 있습니다. 맞으면 근데 안 돼요. 이 시간에 6천 골드 좀 무겁지 않나요? 릴리아! 전에 아래쪽. 보내시게 있거든요. 못 쓰고 죽었고. 이러면 자, 릴리아 끊겼고 답이 그다음에 없죠. 전령으로 힘이 모아지지도 않고 흩어진 사이에 T1이 킬과 전령 모두를 가져가는 데 성공합니다. 이건 와, T1이 그러니까 정말 깔끔한 경기력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계속 시도했으면은 던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네. 오히려 릴리아를 먼저 잡아주면서 안전하게 하는 플레이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렵고 저는 이제 키아나를 보니까 어제 그 판테온 경기가 생각나네요. 네. 결국 이 조커 카드라는 픽이 나왔을 때 그걸 활용을 못하면은 그대로 그냥 퇴근이거든요. 궁극기를 거의 한 경기 중반 넘어갈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근데 심지어 또 한 번 썼는데 그거는 적진에 잘못됐던. 들어가면서 죽게 되는. 오브젝트에서 싸우자. 라인전 그만하자. 5대5 붙자. 5대1의 경차가 뒤로 가는데 타이밍은 좋아요. 그래도- 타이밍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단 트리스타다, 싸움. 트리스타다, 올리베어 트리스타다. 진입. 버서커 프리딜. 버서커 프리딜. 에스포트코 여기까지 좋은데 이게 저도 버서커가 지속력에서 너무- 딸려요. 버서커 프리딜. 뒤로 갈수록 하드 탱커가 있냐 없냐가 결국에는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미래 선수는 한타를 에이스! 이기긴 했지만 표정이 안 좋네요. 근데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게 필요한 건 사실이었고 잘 열었거든요. 이거 진짜 힘든 와중에 진짜 잘한 거예요. 근데 모든 스킬을 아즈라한테 쓰게 됐고 와, 그리고 상대적으로 네 버서커 선수가 키아나 궁을 피하면서 프리딜을 했네요. 그러네요. 에스포 끊고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자, 앞라인이 말씀하신 앞라인이 버텨주지 못하고 로치는 아무리 두드려도 죽지 않는 곰, 무적의 곰. 진짜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로치 선수가 미리 와서 같이 있었다면 그럴 기회조차 안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프레디 프린이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고 잘 연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상대하고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좀 어렵게 됐네요.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고 어느덧 잠시
정신 못 차리고 2번 싸운 사이에 9,000 골드 가까이 벌어지고 와, 있는. 그리고 볼리베어 아이템이 이거 저 정도면 대출해서 땡긴 거거든요. 볼리베어를 버리고 싸워야 되는데 또 이게 공격력이 무시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원래 원래 둘 수도 없고요. 이제 카이사 같은 경우에 상대 탱커가 있을 때 이코어로 도미닉 경의 인사를 가는 그런 아이템 빌드가 있는데 네. 카이사 입장에서는 볼리베어가 저렇게 클 줄 몰랐는데 톱날 당근까지 올리고 나니까 상대가 너무 튼튼한데 하면서 아이템을 바꾸기에도 조금 손해거든요. 자, 탑 1차 타워를 얻어내면서 타워 3개째를 얻어내고 있는 T1. 전령까지. 참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대가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싸움각을 볼 수 있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 이거 한 번 더 가도 되지 않을까요? 오, 미드 2차 타워 올리- 넘어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근데 이거 그냥 한 번 더 박치기 하고 이궁제? 눈 이궁 됩니까? 자, 정리. 탑도 철거하고. 근데 이거 T1의 운영이 깔끔합니다. 카이사가 바텀에 있었어가지고 네. 빈틈을 잘 노렸네요. 미드 쪽 시선 다 집중시켜놓고 탑 2차 타워까지 미는데 성공하고 있는 T1. 어느덧 타워 5개 대 0개. 일방적인 타워 철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1. 참 이렇게 힘들 때마다 뭔가 과감한 한타를 통해서 풀어주던 프레디 브리온이었는데 네. 이게 워낙에 T1 조합이 단단하다 보니까 기회가 많이 안 잡힐 것 같고요. 지금 20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만 골드는 네. 너무 묵직한데요. 너무 묵직하고 T1 입장에서는 게임을 빨리 끝내기 위해 저는 이 정도면은 솔직히 바로 압박을 들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네. 볼리베어가 그냥 붙어가지고 어느 정도 탱킹도 되다 보니까 그냥 상대의 목숨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볼리베어 뒤쪽으로 진입. 볼리베어 비니. 로치 지금 엄청 세요. 비니. 안 죽는 곰 어디로 와, 가죠? 진짜 갈 곳이 없고 아지르 비니는 빠졌는데 살아났고. 진영이 이걸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볼리베어 진입. 아니 볼리베어 오, 비니 난 너만 바라본다. 이러면은 바론까지 T1이 가져갈 것 같죠? 진짜 천둥의 신 볼리베어. 매섭게 한번 달려 들어봤고요. 한남곰 말씀하신 대로 바론을 두드리면서 에스파라도? 이거 그냥 저는 어차피 그래서 쫓는 게 나을 이거 거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 막아질까요? 안 되죠. 이거 오히려 또 이러면 에스파가 모는 싸움 갇힐 한번 수도 한다. 있어요. 갇힐 수도 있어요. 크레딧 근데 이게 딜이 크레딧 화가 없어가지고. 나서 잠깐만요. 일단 버섯건은 잠깐만요. 잘 끊었어요. 버섯건 잘 끊었고 로모 도망갈 수 있나요? 로치가 딜을 너무 많이 받아줬는데요. 자, 한 번 더 루카룩스까지 정리가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제압골을 먹었다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트리스타나가 꽤 비싼 몸이었기 때문에 더 결과적으로는 들어가고 잘했습니다. 정은이 순식간에 전멸로 트리스탄에 들어가면서 로모까지 같이 1000원. 자, 키아나가 잡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조금 더 위력적으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멀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지르하고 트리스타나가 전멸이 없는 이 타이밍이 기회일 수는 있거든요. 네. 두 팀 간의 글로벌 골드 차이는 12,400 골드 차이. 전 저 트리스타나의 초시계가 정말 상대 입장에서 정말 매정할 것 같아요. 그냥 공템 올려주지. 그래 한 번 더 죽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변수를 허락하지 않겠다. 초시계. 이후엔 또 수호천사로 이어지잖아요. 네. 예.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지금 나올 세 번째 용 같은 경우에도 바론 버프가 있는 T1이라서 라인 밀어넣고 상황보다가 아주 편하게 먹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반격 쪽으로 버저커가 밀고 있고 노데스를 기록하고 있는 로치는 여전히 천둥의 신다운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리베어는 5명이서 같이 때려도 제가 보기엔 10초 이상 버틸 것 같아요. 꽤나 걸릴 것 버티면서 같죠? 궁극기로 뒤로 살아서 나올 것 같은. 까다롭습니다. 이거 여기서 어중간하게 시간 끌리면 바텀 뚫려요. 그렇죠. 그래서 뒤로 한번 볼리베어 없어서 다가가 근데 보는데 이게 그라가스가 전멸이 없거든요. 네. 볼리베어 등장했어요. 천둥의 신. 왔을 때 시간 안 되고 등장했고. 정훈 정훈이 연결 수갖고 진입을 하는데 아지를 터뜨렸고 힘 차이가 많이 근데 나거든요. 버섯과 또 프리디라는데요. 자, 잘 싸우긴 어, 했습니다만은 어, 비니가 정리가 됩니다. 루카렉스 혼자 남아있고 그마저 둘이 쫓아갑니다. T1이 이거 경기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왔죠. 그렇죠. 와 저는 진짜 버스커 선수 잘하네요.
잘한다는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 잘 싸웠는데도 이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미르 선수가 물리면서 시작하면서 좀 참 어떻게 보면 안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또 미르가 당하는 중에 말씀 주신 대로 버서커가 프리드를 하니까 자, 넥서스 깨지면서 GG! T1이 다시 한번 T1 하면서 결과에는 리그의 T1 자리에 다시 굳건히 앉습니다. 미르 선수 힘냈으면 좋겠어요. 그 상대 조합이 그랬기 때문에 네. 얼핏 보면 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겨도 파이팅. 이긴 게 아닌 그렇죠. 약간의 본인의 경기력에 대한 좀 아쉬움을 미르가 네.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그러나 뭐 팀이 함께 잘한 거고 그렇죠. 집중적으로 미드를 노릴 수밖에 없었고 깜짝 픽 자체도 미드로 왔기 때문에요. 그렇죠. 탑쪽 네. 그러니까 미르 쪽을 많이 노렸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버서커가 캐리할 수 있었고 네. 원래 이런 팀원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또 필요하고요. 누군가가 좀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이 좀 메꿔주는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팀의 모습이니까 T1 경기력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모글리가 꼬였을 때 다 같이 합심해서 바위게 떠먹여주고 키워주고 업어주고 결국에는 정글 뭐 CS까지 다 역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싸움도 굉장히 컸습니다. 니달리가 정말 망했었는데 네. 여기서 또 미르가 슈퍼 플레이하면서 모글리 다 키워준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싸움도 그렇죠. 이 싸움도 되게 위험한 싸움이었어요. 아지르가 끝까지 궁극기를 쓰고 죽었기 때문에 브리온도 정말 잘 싸웠는데 여기서 정말 아질의 황제 진영이 아니었으면 이 전투는 결과가 좀 뒤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점프! 와우. 공중 유턴. 저희가 봐왔던 재롱잔치를 보는 듯한 그 어떤 고개사도 하지 네. 못했던 슈퍼스킬.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했죠. 어떻게 보면 프레디 프리온의 가장 중요한 한타였는데 네. 여기서 키아나 궁극기를 살짝 옆무빙으로 피해주면서 빠지니까 들어와서 또 데미지 딜링을 해주고 그린딜 여유 있게. 잡다가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살아있고. 네. 비니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완벽한 한타의 제압. 루카루스가 꽤 오래 버팁니다만은 거기까지네요. 그래서 존녀로 키아나의 궁극기를 피해주고 또 시간을 벌었죠. 이야. 와, 버서커와 로치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띄네요. 이번 그렇죠. 경기에서. 그렇죠. 로치가 다 맞으면서 어그로 끌고 또 잘했고 여기서 버서커를 잘 노린 프레디 프리온의 모습들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픽의 의미를 보여줬고 저런 게 자주 나왔어야 됐거든요. 저런 플레이가. 근데 여기서 또 키아나가 옆에서 들어오는데 버서커 선수 로켓 점프 실수하긴 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는데 여기서 최시계로 키아나 궁극기를 피해주고 상대가 들어오는 그림이 나오니까 때려주고. 그린딜. 압도적으로 잘 싸웠는데 힘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근데 아까 그때는. 저 로켓 점프가 넘어졌으면 그것도 위험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킬스코어 21대 6으로 T1이 프레디 프리온을 잡아냈습니다. 자, 딜란 그래프 니달리와 지금 여럿이 눈에 띄는데요. 네. 내 손가락이 솟구쳐 있는 고리가 솟구쳐 있는 T1의 딜란 그래프입니다. 이야 니달리 망했었는데 네. 정말 팀원들의 도움을 톡톡히 보답을 했고요. 네네. 로치 선수도 한타 때마다 정말 상대 진영 속에서 열심히 해줬네요. 미르도 상당히 어려웠던 와중에 아지르로 이 정도 딜을 뽑아냈다?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또 미드 주도권으로 니달리를 풀어줬었거든요. 네. 미르 선수는 그런 플레이도 해줬었기 때문에 T1은 앞으로 그 1레벨의 그런 사건이 자꾸 터지잖아요. 네. 그것만 보완을 한다면은 앞으로도 정말 더 강한 팀 될 것 같습니다. T1을 상대하는 팀에서 T1 정글을 말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뭔가 기획적인 시도들이 매 경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걸 당하고도 또 이기는 T1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만 고친다면 정말 T1 다시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자, 있을까? 장까지 살아서 가겠다, 플레이오프까지 살아서 가겠다는 브리오는 꺾었습니다. POG는요 버스커. 자, 버서커 선수가 몇 번 끊기는 모습도 있었으면은 상대가 한타 때 집중적으로 노리는데 스킬샷을 화려한 무빙으로 피해주는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라인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바에게 도와주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었었고 네. 그 유턴이죠. 날아가다 끊기는 그 모습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6킬 1데스 8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KDA 14, 킬 관여율 67%를 기록을 하면서 이번 시즌 세 번째 POG를 받게 됩니다. 와, 어느새 세 번째 POG. 네.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후반 2라운드 들어와서 더욱 자주 뵙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원딜로 기록되고 싶다. 오늘도 역시 트리스타나로 그
공격적인 성향을 억제하는 내 안에 억제기까지 선보이는 그렇죠. 공격형이지만 나는 억제기가 설치된 안전피는 있다 이런 네. 느낌까지 보여줬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외형으로 봤을 때는 순둥순둥한 느낌도 좀 있는데 네. 실제 플레이는 진짜 과격하니까요. 네, 정말 매력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계진 투표는 탑라인으로 투표가 갔고 4대4 동점이 나왔었네요. 4대3 정글 한 표가 나오면서 4대 3대 1로 예, 결국에 자 버서커 선수에게 POG가 돌아갔습니다.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오늘따라 이게 내 유독 결론이야. 오늘따라 유독 많아요. 한 명씩 계속 다른 투표를 접니까? 지금 중계진 가운데. 저냐고 네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버서커 선수 중계진은 탑에다가 많은 표를 줬지만 버서커 선수 POG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서커 선수 나와주세요. 자, 버서커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라운드 들어서 더욱더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르 선수가 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자, 버서커 선수 오늘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네, 강희 형이 너무 잘해서 강희 형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제가 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략 1라운드 때는 내가 받을 게 많았는데 나한테 안 오고 자꾸 미드 탑으로 가서 얘기를 했고 2라운드 때 자꾸 받으니까 오늘은 제가 아니라 강희 형이 받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 아주 인상적인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적으로 당연히 한타 때 활약하는 모습은 당연했고요. 좀 재미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앞서 이제 로켓 점프로 뛰다가 공중에서 유턴하는 그림. 이때 상황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예. 릴리아가 그때 돌거북에 보여가지고 예. 한 돌거북을 다 먹고 30초 있다가 딱 쇼부를 봤는데 당연히 네. 갔을 줄 알고 그게 한 거였는데 그 레오나 궁에 딱 릴리아가 순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차 싶어가지고 바로 풀을 눌렀어요. 보여서 동점 폭발에 네. 살짝 보였나 봅니다. 와, 레오나 흑점 폭발 이후에 그게 보이는 걸 캐치. 와, 그럼 반응 속도에 더 와. 충격을 받았었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직감적으로 어떤 콜을 받고 돌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버서커 선수가 보고 반응을 한 게 와, 믿을 수 없는 공중 유턴이었는데 덕분에 명장면이 나왔어요. 오, 대단한 반응 속도 칭찬할 만하네요. 예. 트리스타나 활용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버서커 선수 요즘에 또 11.4 패치 되면서 원딜에 또 굉장히 변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트리스타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새로운 원딜이 나온다면 어떤 챔프가 될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카이사가 너프가 되면서 카이사 상대로 좀 사용할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챔프들 다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징크스가 이제 좀 나올만 하지 않나. 징크스가 좀 활개를 칠 수 있는 드레이븐도 또 사용하는 모습을 어제 보여줬었기 때문에 징크스, 드레이븐, 뭐 오늘 또 트리스타나 여러 가지로 좀 메타가 많이 바뀔 수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오늘 상대에서 미드 키아나라는 챔피언을 썼잖아요. 아. 거기서 혹시 키아나가 나올만 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이제 키아나가 픽되는 걸 보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지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게 나와가지고 살짝 당황하긴 했었는데 네, 그래도 그냥 하던 대로 하자 해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이긴 것 같아요. 무난하게 사실 그동안 프레디 프리온에게만 유일하게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던 T1인데 오늘 또 변칙적인 전략을 흔들리지 않고 잘 받아낸 것 같습니다. 자, 버서커 선수 가장 공격적인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로켓 점프에서 유턴하는 모습에서 내 안의 억제기를 또 확인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공격적이면서도 위기의 순간에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도 본 것 같은데 오늘 또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POG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팬들에게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공개석상에서 뭐 누가 됐든 또 한마디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한 적 없나요? 뭐 벤기 감독도 좋고 뭐 누구라도 좋습니다. 뭐 세호 코치도 좋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독님이 요즘 좀 그 잘 알려주셔가지고 누구요? 네, 벤기 감독님이. 감독님이요. 네. 네, 그래서 좀 실력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오. 벤기 감독님의 장점, 요런 거는 너무 훌륭한 것 같다라는 칭찬 한마디 해주신다면. 약간 피드백 부분에서 그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코칭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버서커의 성장에도 상당히 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챌린저스 리그만의 어떤 시그니처 질문이죠. 벤기 감독의 그럼 단점 하나를 말씀해 주신다면. 못 들었어요. 다 좋지만 벤기 감독님의 단점을 굳이 찾자면 요거 조금 아쉽다, 요거 좀 고쳐주세요. 건의사항이 있다면요. 이게 단점이라기보다 그래도 아무래도 롤드컵 3번 우승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되게 연예인 같아가지고 처음 볼 때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예. 같이 생활해 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단점 같은 건 아니고. 단점은 아니지만 그렇죠. 뭔가 환상이 있었는데 많이 깨졌다. 요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버서커 선수 항상 시원시원한 경기 내용 그리고 시원시원한 인터뷰가 너무 매력인 것 같아요. 다음에 POG를 받게 된다면 나 이런 얘기하고 싶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하셨다가 또 공개석상에서 소신 발언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버서커 선수 가장 역사적으로 공격적인 선수로 기억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중 유턴의 주인공 버서커 선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벤기 선수에 대한 벤기 감독에 대한 어떤 존중과 존경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열려있는 피드백이 지금 오늘날의 버서커 선수의 빠른 발전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환상이 깨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얘기고 그 네. 말은 정말 얼마나 선수들하고 잘 지내고 계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정로철 노페 지금 LCK와 챌린저스 리그를 오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지만 또 감독으로서의 커리어 네. 그때 당시에 또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저는 뭐 선수도 네. 같이 했었고요. 네. 감독하실 때도 제가 선수였고 그렇죠. 많이 봤죠. 그때 당시에 피드백 어떻게 뭐 좀 많은 성장에 도움이 됐습니까? 당연하죠. 그것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네. 거짓말에는 아주 딱히 소질은 없는 자, 이렇게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T1이 다시 선두의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달려나갈지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의 3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4경기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